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보시기에 앞서서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성윤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된 이 여권의 동향,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정말 이런 사람들, 즉 이 전현직 법무장관들 정말 법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성윤 공소장 공개에 관한 강한 비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성윤이 지금 현재 사상 초유의 기소가 된, 즉 재판을 받는 이 피고인 이 이성윤 검찰 서울중앙지검이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시대를 맞이해서 징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직무 배제도 하지 않고 이 고등 검사장으로 영전시키려고 하는 작전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공소장 유출, 이미 박범계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박범계의 지시에 또 채찍을 들고 나선 사람이 추미애예요. 역시 참 추미애답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추미애는 낄 때나 안 낄 때나 다 끼는 것이 참 문제이고요. 이 추미애 그동안에도 참 법률 지식이 굉장히 참 짧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여전히 그러한 이 단결을 또 한 번 여실히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쓸쓸하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 법무장관으로 참 앉혔는지, 이러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 다시 한번 또 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는요 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이미 이 조국 개입 혐의, 이미 제가 보도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박상기 개입 혐의 구체적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소장, 이 언론 보도를 계기로 여권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김학의 불법 출금을 하게 된 단초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경찰 명예를 걸고 좀 제대로 수사하라, 이런 강력한 지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파만파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거는 내가 수사 지휘한 게 아니야, 그냥 수사 잘하고 당부했을 뿐이야, 최근에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서 그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 정도로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원전 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못지않은 정치적인 상당한 파장,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 문제와도 직결됐다고 볼 수 있는 민감한 현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소장 공개된 것에 관해서 여당이 굉장히 지금 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고, 유출범을 색출하라, 이런 지시까지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번 공소장 요지가 공개는 됐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는지, 어떤 또 새로운 인물들 개입 의혹이 나타날지, 이런 거를 막아내려는, 그리고 더 크게는 김호수 총장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을 다시 한번 정권 입맛에 맞는 검찰로 선보겠다, 그런 작전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박범계가 조금 전에 이러한 이 공소장 유출 문제, 그 다음에 이성윤이의 신상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입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범계의 입장을 보면요, 정말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추미애에 이어서 정말 참 이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개인정보라든가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해야 할 법의 이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침해된 사건이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언론에 공개된 이 내용만으로 보면 이성윤이의 개인정보,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도 없고요, 보호해야 할 수사기밀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성윤이는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는 요직에 앉아있는 고위 공직자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개인의 정보 보호 사항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 보호보다는 현 이 단계에서는 이 알 권리 충족이 훨씬 더 큰 법의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소장 공개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은 말이죠, 울산시장 선거 이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추미애가 끝까지 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전면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개인정보 피해봤다라고 시비하는 사람 봤어요? 15명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공소장에 게재된 범죄 사실이, 범죄 내용이 거의 사실과 부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기밀도 뭐가 있습니까? 이미 수사 과정을 통해서 다 관련 사항이 나왔어요. 이번에 공소장을 통해서 새로 나온 것은 그동안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전직 법무차관에 대한 출국 불법 더군다나 금지가 일개 행정관 이광철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느냐. 이광철 윗선을 수사해야 된다.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이번 공소장을 보면 윗선인 조국, 그 또 윗선인 박상기, 그리고 이 법무부의 윤대진 검찰국장, 이런 3명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시키는데도 관여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된 이규현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하는데도 개입됐다라고 하는 이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미 수원지검에서는 말이죠. 이 조국과 그 다음에 윤대진이가 이런 불법 활동에 개입됐다고 하는 통화기록, 즉 2019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의 통화기록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기록은 그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범죄 사실은 이제 결국은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수원지검의 수사가 이제는 조국과 그 다음에 윤대진 검찰국장, 그리고 당시에 박상기 장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필연성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박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기는 이 당시 이 보고를 받을 때 뭐라고 보고를 받았냐면 차규근이한테 지금 법무부 출입국 관리들이 집에도 못 가게 하고 핸드폰까지 다 뺏겼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그거 내가 시켜서 한 일인데 그럼 나까지 조사하는 얘기냐? 이런 질책성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윤대진 검찰국장한테. 그래서 윤대진 검찰국장이 지금 현재 박상기가 굉장히 화가 났으니 이규현 검사 관련 내용 더 이상 또 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직원들 수사하지 말라. 이런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는요, 이 박상기가 그렇게 채찍성 지시를 한 내용에 따라서 안양지청 수사팀에서 반성문 형식의 경위서를 쓴 내용. 그래서 그 경위서가 대검 반부패부, 즉 이성윤이한테까지 보고된 그 보고서를 이 물증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국에 있는 직원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보고서까지 확보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요. 이걸 보면 조국과 그 다음에 박상기의 개입 의혹, 이건 분명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수사로까지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이 공소장 유출을 찾아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이 기소가 완료돼서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도 서방도 기소가 딱 되면 다 공개하는 게 큰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이건 아니다.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공소장에 제기된 내용들이 거의 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들이에요. 이 알려진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성윤이가 재판을 받으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지 못할 결정적 사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뭐라고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냐면 문제점을 제1의 공판 기일 전과 후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공소장이 정보보고 차원에서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관에 알려지기 전 그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국회에 언제부터 여당이 국회에 야당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잖아요. 야당이 요청해도 안 알려주는데 가만히 있는 국회한테 이거를 헌법사 기관에서 알려줄 리가 있겠어요? 여권의 치부를 드러낸 건데 절대 안 알려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장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야당이 요청했지만 안 알려줬어요.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관인 본인도 보고를 못 받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 시시각각으로 이 장관한테 언론인들이 질문하는데 설령 공식적으로 대검이 먼저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 언론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빨리 좀 보고해봐. 이렇게 지시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지시를 안 했다. 이 얘기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그 진실을 언론에 밝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인
정의를 지금 따지고 있어요. 지금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냐, 본질적 정의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먼저 하는 게 중요하냐. 당연히 범죄 사실에 대한 본질적 문제점을 우리 국민이 아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박범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유출자 징계할 것이냐, 이것도 아직 보고받지 못했고 일단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추미애까지도 나서서 지금 이 신속하게 이 공소사실 유포한 사람을 찾아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는 이미 국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기소사실을 유포하고 오히려 수사계획까지 이렇게 발표한 사실이 과거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사계획은 이 나경원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계획까지 이 국회에서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언론에 다 밝혔어요. 미리미리. 그리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사유를 담은 문건, 이것도 아예 언론에 배포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권에 불리한 이 공소장이 유치된 것은 문제가 되고, 이런 내로남불식 지금 언론으로부터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가 뭐라고 오늘 이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주었는지 신속히 조사해서 의법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인 것처럼 아직도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여과 없이 보도하기 위해서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피해자를 만들어 왔다. 악마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동안에 이성윤의 그런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거의 다 대부분 보도됐어요. 이번 공소장 이 공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도 말이죠. 요즘은 재판하는데 언론 보도 내용 다 사사시 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소장을 했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공개된 내용을 이미 재판부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냐면 이번 기회에 피의 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이른바 공소장 1번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얘기는 결국 뭘 얘기했느냐? 박상기, 조국, 이광철 이런 사람들 수사 무마의 주체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거야 불법이니까 유출자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 이러한 주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추미애가 법무장관 하면서 얘기했던 것들과 정반대된다. 그래서 추론한물이 바로 이 대목에서도 다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공소장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아야 된다는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이 헌법상의 대원칙 본인이 먼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이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결국 조국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조국이 만든 것을 근거로 해서 조국의 개입 정황이 담긴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벌이라? 이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러한 이 여당의 지휘부마저도 이러한 이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지금 강력히 비호를 하고 나섰어요. 여당 지휘부가 전부 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여당에서 지금 현재 이성윤이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하기 차원에서 이번에 공소장 공개를 통해서 이성윤이 이거 봐라. 이렇게까지 조국과 박상기까지 다 동원됐구나. 이런 비판 여론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이성윤을 살리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이 서울 말하자면 이제 고검장급으로 해서 대검 차장 검사로까지
앉혀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여권의 지도부, 김영배,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김영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지금 보호하고 있냐면요. 기소했으니까 무조건 자리를 내려놓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절에 영화를 그려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직무배제 하지 않겠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렇다고 본다면 관련 수사를 뭉개려고 직무배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요새 검찰이 누가 시킨다고 해서 듣느냐, 안 듣는다. 이렇게 또 이 반대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도 말이죠. 이 기소와 관련해서 기소라고 하는 것이 정의 여신이 되는 것처럼 공정하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새롭게 임명되고 나면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김호수가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는 지금 이성윤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으니 재수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지금 전초 작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윤호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에서 이 김호수 청문회와 연계시켜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놔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지금 딱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더 보도해드리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래간만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장에서는요. 김동인 부총리를 굉장히 띄우고 있어요. 그 띄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내가 보자고 하면 즉 윤석열 총장 측에서 보자고 하면 만나서 내가 한번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한 메시지가 윤 총장 측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김동연과 그리고 윤 총장을 경쟁시키는 거예요. 경쟁시켜가지고 너희들 둘이 나한테는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빨리 손을 내밀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려는 작전의 차원에서 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지금 띄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요. 김동연 부총리 이렇게까지 띄운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김동연 부총리가 움직인 것을 아는데 어떤 어젠다를 들고 나오는지 두고 봐야 되겠다.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준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는 경제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대선 주자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김 부총리는 흑수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설계도를 이미 그린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대선 구도는 결국 여야 1대1 대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있는데 지금 야권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편한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권력과 상대해서 소신을 피력하는 드문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고 도리어 임기를 남기고 사표를 던지고 와서 그걸로 인해서 30%가 넘는 지지율을 받고 별일 순간을 잡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윤 총장 도움 요청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시종일관 대답을 안 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딱 잘라버려요. 자, 이게는 결국 뭡니까?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차악에 대해서는 시대정신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겪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과거보다 아주 심해졌고 기본소득 같은 게 하나의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내년도 가두는 변화라고 하는 게 가장 크게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야당의 이 당권 레이스와 관련해서는 초선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 서울시 오세훈 후보 2030 세대들이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려면은 당이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면 초선들이 나오는 게 맞다. 그리고 홍준표 이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전이냐 후이냐 하는 문제만 남았고 당의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여전히 조금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SNS 공유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